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티니핑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핑. 핑 티니핑. 티니핑. 네. 무슨 백 기자님 들어본 적 없으세요? 아 몰라요. 들어는 기자도 몰라. 보질 않았어요. 그렇죠. 예, 잠깐 그쵸. 찾아봤습니다. 그렇죠. 이제 티니핑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딸이 있어야 되고요. 이제 그래서 미취학 아동이 미취학인 딸이 있어야 돼요. 아, 네. 그 요즘 유행하는 게 티니핑입니까? 네, 한참 어마어마합니다. 뽀로로 이런 건 요즘 안 보나 봐요. 뽀로로가요. 참고로 20살입니다. 뽀로로 20살을 넘었습니다. 네. 요즘 핫한 거는 뽀로로 티니핑. 당연히 보는데요. 이제 뽀로로는 보통 이제 영유아들이 많이 봅니다. 한 4세, 5세쯤 많이 보고요. 이제 그러다가 조금 이제 그 사이 학교 가기 전에 좀 볼만한 컨텐츠가 살짝 비어 있었는데 그 영역이 이제 티니핑이 확 치고 들어와가지고 그 회사가 이제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요. 애니메이션으로 흥행하고 있어서. 근데 채팅창에서는 네. 시진핑은 들어봤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제 알 것 같아. 그게 뭐냐? 네, 티니핑.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은 이제 난리 났습니다. 이제 아, 개요 바로 티니핑. 띄워주시니까 설명 한번 드리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눈이 일단 엄청 크고요. 예. 이등신 캐릭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티니핑이라고 하고 다 이제 이름들이 있어요. 하츄핑, 무슨 핑 해가지고 끝에 핑으로 들어가는 캐릭터가 한 저게 네. 예전에 한번 들어봤는데 아이들이 약간 머리가 좀 몸이 크고 네. 손발이 좀 짧잖아요. 네. 어린 아이들은. 네. 그래서 캐릭터도 약간 그렇게 가분수인 경우 그걸 훨씬 친숙하게 생각한다고 그럴 하더라고요.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팔등신처럼 길쭉하면은 네, 애들은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같은 약간 동질감 느끼면서 네, 또 하고 있고요. 다리 짧고 머리 크고. 근데 이제 티니핑이 이제 1년에 시즌 하나 정도 내보내거든요. 예. 지금 2020년부터 시작해서 4개 시즌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 티니핑의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은 뭐냐면 파산핑. 네? 파산.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캐릭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 캐릭터마다 다 장난감이 한 종류씩 몇 가지 종류씩 다 있어요. 그 사주다 보면 이제 부모가 파산한다. 네. 아, 애들이 하나씩 다 사달라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핑 다 맞아요. 사줘라. 이게 시즌이 보통 이제 추석 전쯤에 보통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날이 쌀쌀해질 때면 새로운 시즌이 나오는데 예. 부모들은 이제 걱정이 많아요. 아, 또 새 시즌이야? 그러면 이제 캐릭터가 새로운 게 나온단 말이야. 또 친구가 또 생겼어. 그럼 또 마트 가면 이제 또 사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 마리가 아니야. 막 20마리씩 있어. 와. 그러니까 이게 다 사주면 몇십만 원 그냥 금방 깨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별명이 파산핑인데 그래서 요즘 티니핑을 애들이 좋아하는구나. 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이 티니핑을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 삼지 SAMG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삼지 엔터라고 주로 흔히 부르는데 예. 그 회사가 이제 2022년 12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코스닥 예. 시장에 상장을 했고 승승장구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요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뭐야, 이게? 주가는 이제 승승장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제 올랐는데 승승장구 부분이 아니고 네. 너무 많이 망가졌는데. 그렇죠. 최초 이제 최초 상장 이후에 54% 정도 떨어졌고 고점 대비하면 한 75% 정도 떨어져가지고 세상에. 왜 그런가 봤더니 적자였어요. 전 그게 좀 놀랐어요. 왜냐면 이제 딱 저희 딸이 이제 티니핑 타겟이어가지고 티니핑 엄청 좋아하고 저도 이제 집에 티니핑 인형은 여러 개 있거든요. 예, 파산핑이구나. 파산핑. 그렇죠. 부모를 저는 그래도 조금 사주긴 했는데 어쨌든 파산핑인데 이 회사가 주가가 왜 이러지? 그리고 재무제표를 봤더니 심지어 적자예요. 그래서 잘 나간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 이게 딱 약간 인지 보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우리가 뭐 몇십만 원씩 내가 사준 장난감은 어디로 간 거야? 그렇게 많이 사줬는데 왜 적자야? 이게 놀라워가지고 예. 이제 좀 재무제표를 파고들게 됐고요. 와. 그러면서 이제 좀 덩달아서 좀 여러 회사들 보면서 요즘에 제가 좀 캐릭터 산업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삼지 엔터테인먼트 진짜 불쌍하다. 하필 이재용 회장이 와가지고 도대체 관심을 갖게 돼서 응원하는 마음에 네, 야, 하는 진짜 거고요. 억울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도대체 왜 그 수많은 부모들을 파산시켰는데 왜 적자냐? 정작 회사는 왜? 정작 회사는 왜 적자냐? 이게 이 산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문제점을 좀 한번 파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네요. 네. 캐릭터 산업. 네.
되게 괜찮은 사업일 것 같은데. 고마진 비즈니스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한번 뜨기만 하면 그리고 비싸요. 그리고 해봐야 뭐 막 캐릭터 하면 몇 개 집으면 한 10만 20만 원 쉽게 나오는데 예. 사실 뭐 대단한 기능이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찍어낸 거야. 근데 이게 원가가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네.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이제 캐릭터가 잘 되면 뭐가 좋냐면 예. 이제 라이센싱을 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냥 딱지만 파는 거지. 예를 그렇죠, 들어서 그렇죠. 뭐 숟가락 수저 만드는 회사가 나한테 찾아왔어. 쓰십시오. 그 대신 로열티 10% 내놓으십시오. 그렇죠. 약간 이러면 되니까 네. 원가 없이 계속 매출이 일어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적자라고요? 근데 적자. 네. 예, 근데 적자다. 왜 그러냐. 네.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오늘 자료 많거든요. 한번 쭉쭉 가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게 2023년, 22년, 21년 순서인데요. 매출액은 보시다시피 383, 683, 951로 엄청 뛰네요. 굉장히 빠르게 상장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대략 이제 22년 말이니까 요기 언저리쯤 이제 IPO를 한 거예요. 상장을 했고 지금 영업이익단으로 보시면은 이제 이제 21년에는 영업이익이 한 33억 정도 이익이었다가 예. 적자 전환은 살짝 했지만 이맘때쯤에 이제 상장을 했단 말이죠. 예. 그때만 해도 이제 사람들이 일시적 적자일 거야. 뭐 좀 투자했겠지. 라고 하고 이제 투자를 막 했는데 1년 지나고 보니까 적자가 94억으로 늘어난 거죠. 어허. 그런 거 보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좀 많이 보셨잖아요. 예. 안 대표님도 뭐가 네. 문제일 것 같습니까? 금융 수익이 아니고 위로만 한번 보십시오. 위로 매출 원가가 많이 뛰었네. 그쵸. 매출 원가. 이게 우리의 인식이랑 좀 다르게 캐릭터 산업인데 원가가 왜 이렇게 많지? 그 이상한데요? 네, 그래서 비율로 한번 좀 때려봤는데요. 비율로 때려보면 매출 원가율이 이제 최근 연도에 한 75% 정도 나옵니다. 네. 예. 75면 매출의 75%가 그러니까 매출 원가라고요? 일반적인 제품의 선보다도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면 거의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그러니까 거의 반복적으로 찍어내는 예. 이제 엄청난 대량 생산한 제조업이면 75%면 오케이 하는데 네. 네. 근데 우리건 대량 생산이 아니라 어떤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이제 장난감 비즈니스란 말입니다. 예. 근데 그럼 원가율이 이렇게 높으면 안 되거든요. 일단 그게 일단 놀랄 퍼센테이지 포인트고 그리고 이제 매출액 대비 판관비가 매우 빠르게 늘어납니다. 한관비. 매출액 대비 원래는 한 17% 정도 이제 어쨌든 인건비 직원들 인건비랑 예. 관리 비용 쓰는데 그게 29% 34%. 와, 마케팅도 많이 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원가가 빡빡한데 그럼 원가가 빡빡한 기업들은 되게 판관비를 되게 조금 쓰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거라도 들 써야 남길 수 있으니까 예. 그거를 이제 2021년까지 보여주다가 갑자기 원가는 그대로 원가율은 원래는 매출이 늘어나면 원가율이 내려가야 정상이에요. 근데 매출이 늘어나는데 원가율이 안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판관비까지 같이 늘어요. 그래서 영업 적자가 마이너스 10%까지 나왔다. 네. 아니 근데 제가 그 네. 핑크핑 무슨 핑? 티니핑 티니핑. 괜찮습니다. 티니핑. 처음 들으면 그럴 수 있어요. 잘 몰라서 네. 그러는데. 네. 되게 인기라면서요. 어마어마하게 인기죠. 근데 되게 인기면 마케팅 비용을 저렇게 많이 쓰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마케팅이 따로 필요 없죠. 이미 이미 다, 타겟은 다 알고 있어. 이미 이제 한 위치학 아동은 그냥 이 시청률이 20% 나오거든요. 이게. 예. 근데 이게 채널이 20%? 재능 TV라고 해서 막 500번대 채널이에요. 예. 우리는 이제 쳐다본 적도 없는 그런 채널에서 어. 실시간 시청률이 20% 나온다는 건 그러니까 전국이 아니라 5세 기준. 5세기. 5세 대충 5세 기준 20%란 건 대충 예. 5, 6, 7세 애들은 그냥 거진 다 봤다는 거야. 5, 6세 BTS지. 그러니까요. 5, 6세 뭐 BTS. 이게 뭐 넷플릭스로도 나오고 유튜브로도 예. 나오거든요. 그런 거 따져보면 거의 다 봤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율이 왜 이렇게 높을까? 그만큼 제조 원가가 높을까? 왜 그렇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이제 탐험을 시작합니다. 도대체 도대체 왜 이런 자료를 일이 조금 더 일어나나? 찾아봤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한번 일단은 이제 뭐가 문제냐라고 보려면 매출액이랑 매출 원가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거 다 재무제표 보면 다 나옵니까? 나옵니다. 재무제표와 사업 보고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전자공 시스템에 다 있어요. 보시면 이 매출액을 보시면 매출액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한국이 아직은 해외도 요즘에 일본이랑 중국에도 좀 팔리고 있거든요. 예. 170억 정도 팔았는데 그래도 아직은 한국이 714억을 훨씬 많고요. 예. 그리고 비중으로 따져보면 이제 완구나 패션 잡화가 780억. 예, 그리고 크네. 콘텐츠가 33억. 예. 라이선스가 110억. 용역이 23억. 용역은 뭐냐면 이제
그 티니핑 월드 같은 거 있어요. 판교에 약간 그 애들 이렇게 테마파크 같은 형태로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전체적으로 매출 비중은 뭐가 압도적이다? 완구. 완구. 결국은 우리를 파산시킨 그 완구가 780억이고요. 다른 뭐 콘텐츠나 라이선스 뭐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매출이 많이 늘어난 게 완구인데 완구를 많이 팔아서 적자가 커졌다? 를 일단 의심해 봐야 되는데 광구를 많이 팔아서 적자가 커졌다? 예. 말이 돼? 그래서 광고는 다 남는 건데.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제품 매출 원가가 그만큼 몇 퍼센트냐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헷갈리니까 제가 표를 하나 더 그렸어요. 그래서 각 상품별로, 각 품목별로 원가율이 어느 정도 되냐라고 봤을 때 이건 매출 총 이익률인 거 보면 상품이나 제품은 26% 남아요. 얼마 안 남아요. 참고로. 그리고 콘텐츠 제작은 무조건 적자입니다. 왜 적자냐? 콘텐츠는 외주를 주는 거예요, 저거는? 그쵸, 외주로도 주고 내부 인원도 쓰는데 애니메이션이 약간 이제 손으로 다 만들어야 되잖아. 사람 손 가야 돼. 사람 손으로 가야 되는데 단가를 잘 인정받기가 좀 주로 이제 OTT나 방송사에 좀 팔 텐데 그게 단가를 많이 받기가 좀 어려워. 애니메이션은.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적자예요. 이거는 일단 애니메이션 일단 적자다. 근데 그 사업을 왜 하냐? 위에 상품 매출이 있으니까. 그 팔려고. 그게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적자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이게 대통령이고 뭐고 많이 봐도 일단 깔고 가는 건데. 근데 일단 콘텐츠에서 20억 정도 적자를 깔고 가는데 제품 매출에서 나오는 매출 총이익이 한 26%밖에 안 된다. 야, 그러면 장난감 팔아서 남은 이익이 콘텐츠 제작을 넘어서야지만 말이 되는 비즈니스네요.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왜 이렇게 매출 원가율이 높냐? 왜 이렇게 매출 총이익률이 낮냐? 문제 인식은 그거예요. 그리고 용역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하긴 했어요. 이제 작년 말에 시작해가지고 얼마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결국 모든 문제는 이거예요. 상품이랑 제품이 원가율이 왜 이렇게 높냐? 너무 높은데요? 제가 보기엔 한 절반은 남을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지금 여기 뭐 아마 시청자분들도 학부모 있을걸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러니까 이 돈 주고 내가 이 원가율이 75%라고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할 텐데 그럼 아마 생각해 보건데 매출 단가랑 매입 원가 둘 다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입 원가? 네, 그러니까 매출 단가를 너무 싸게 팔았거나 예? 매입 원가를 너무 비싸게. 비싸게 사왔거나 그렇죠. 둘 중에 하나죠. 제 생각엔 둘 다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출 단가는 이 회사 입장에서 매출 단가는 우리 고객이 사는 매출 단가랑 달라요. 다르겠죠. 왜냐하면 중간 유통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장난감이 주로 이제 할인마트나 장난감 가게에서 팔거든요. 비싸요. 생김새에 비해 무지하게 비싸요. 뭐가 문제일까를 이제 찾아보니까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였어요. 여기 한번 보시죠. 일단 뭐가 문제였냐면 여기 이제 사업 보고서의 주요 매출 채널도 이제 나오는데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2년까지 삼진 인터내셔널에 대한 매출이 되게 높아요. 저건 뭡니까? 삼진 인터내셔널은 저 장난감을 파는 유통회사가 별도로 있는 모양이구나. 그렇죠. 유통을 해주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 그 삼지엔터는 애니메이션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어디 이마트 구매 담당자 전화번호도 모르고 홈플러스 구매 담당자 전화번호도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나주지도 않아. 너네 뭔데?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어필하기가 되게 어려워. 요거 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저 냄새가 모락모락 나는 거 찾아봤는데 따로 이제 뭐 회사 이름도 비슷하죠. 삼지엔터나 삼진인터라서 비슷해서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삼진 이게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은 잘 만드는데 이제 이 회사가 완구는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보통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그래요. 완구 만드는 영역이나 애니메이션 만드는 영역 완전 제조업과 이제 이 컨텐츠업은 완전 다르니까 마치 언더스탠딩이 티셔츠 만드는 거랑 비슷하단 말이죠. 못 만들어요. 어디가 누구한테 만들어 달라고 그럴 거야. 우리 대신 그냥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니메이션 만드는 회사지 장난감 만드는 회사. 그래서 저희가 그 하나 팔 때마다 2,000원씩. 그러니까요. 이게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없어. 이제 만들어 본 사람이랑 컨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삼진인터가 이제 만들어 본 적 있다고 하니까 자기가 유통도 해주고 제작하는 노하우도 있다고 하고 그 제작사 어디 공장 어디인지 알고 있다고 하니까 같이 이제 그럼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그 대신 내가 너를 통해 유통을 할게라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삼진엔터가 이제 터졌잖아요. 이게 이 티니핑이 터졌잖아요. 티니핑이 터지고 나니까 삼진엔터가 참고로 이제 2022년에 매출액 467억에 영업이익 132억을 찍거든요.
그게 전기 대비 매출액 85% 상승, 215% 상승이에요. 와. 돈을 그러니까 참고로 이때는 이제 SAMG 3G 엔터는 적자였어요. 유통사가 영업이익을 100억을 넘게 벌어가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 3G 엔터가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뿌렸겠지. 이마트랑 이제 홈플러스랑 이제 뿌렸겠지. 예. 그러니까 여기가 돈을 다 벌어간 거야. 근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네. 이거는 본류나 캐릭터 갖고 있는 것도 다 네. 3G 엔터인데. 애초에 이제 그 아쉬운 게 3G니까. 왜냐면 나는 캐릭터는 있는데 만들 줄은 몰라. 그리고 이 유통 마트 할인 마트들 전화번호도 몰라. 예.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게 나니까 애초에 계약할 때 나한테 조금 불리하게, 즉 단가를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짜리 장난감이면 예. 한 5,000원에 내가 공급해줄게. 5,000원 너 다 가져. 이런 식, 뭐 실제 비율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원래 경제라는 게 갑을 관계에서 이제 아쉬운 쪽이 더 많이 내어줄 수밖에 없으니까 애초에 이제 이 왕구를 만들 때쯤에는 이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아쉬워요. 아쉬우니까 많이 주는 거야. 우리도 그래서 티셔츠 팔면 얼마 안 남잖아요. 그러면 네. 저기 삼진 인터. 인터내셔널이 네. 장난감을 만들어주고 판매까지 해주고. 그렇죠. 만드는 것도 도와주고 만드는 거는 이제 밑에 또 이제 공장이 또 따로 하청이, 있어요. 또 하청이 있고. 하청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도 내가 유통사거든 유통사. 그렇죠. 내가 하청 공장도 몇 개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수소문해서 내가 만드는 거 같이 도와줄게. 중간 유통사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마트나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쵸. 중간 유통사가 있고 중간 유통사한테 팔아야 되는 거네, 장난감을. 그렇죠. 그 단가가 낮은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라이스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원가율이 75%나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삼지 엔터가 영원히 뭐 이름도 헷갈리네. 삼진 인터한테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삼진 네. 인터가 무슨 오너가 네. 관련돼 있는 뭐 그런 이제 회사 찾아봤는데 아닙니까? 지분 관계는 따로 없으니까 어떤 특수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바지 사장. 바지 사장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런 그래야. 어둠의 영역까지는 제가 취재는 못했고요. 완전 바지 사장 예. 느낌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삼지 엔터 같은 경우도 삼진의 의존도를 낮춰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23년에 매출액이 확 줄어듭니다. 즉 삼진의 인터에 대한 매출액이 이제 전년도 287억에서 96억으로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 이제 23년부터는 이제 깨달은 거지.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저기다 다 퍼주니까 우리가 남는 게 없네. 내가 직접 유통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직접 이마트 담당자한테 전화하고 내가 직접 홈플러스 담당자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직접 공장에 가가지고 공장에 전화하고 내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겠다. 네. 왜냐면 이제 한 세 사이클 돌았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제 옆에서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이제 내가 직접 이제 영업 조직 이제 제조 조직 짜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아니 그걸 뭘 돌아봐야 알아. 그냥 전화하면 되지. 에이, 그게 또- 나는 퐁이다 퐁. 에이, 퐁, 너 모르냐? 어? 예, 티니핑이다. 티니핑이다. 모르죠. 왜냐하면 아직 뭐 이게 왕구 업계에서 티니핑이 물론 유명하긴 하지만 예. 그리고 볼륨적으로 막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볼륨 또 아니에요.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잉 파워도 없고 세일즈 파워도 없어. 예.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그 조직을 이제 갖춰 나가는 거죠.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가율은 23년에 그렇게 직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율은 안 낮아졌단 말이죠.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중간에 중간 유통 빼고 해도 원래 했으면 23년에 그러면은 외출 원가율이 낮아져야 되는데 안 낮아졌어요. 완전 예전에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선생의 터치가 있어야 돼. 그 터치 비용으로 네. 얼마 줘야 돼? 그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느낌이. 네. 그러니까 근데 뭐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근데 그렇게 직거래를 이제 구조로 가다 보니까 예. 판관비가 늘었어요. 네. 판관비가 왜 늘으냐? 왜냐면 원래 이제 삼진인터가 해주던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마트한테 전화도 걸어주고 예. 돈도 받아주고 이런저런 일도 하고 또 물류. 사실 물류가 큰 일이지. 이거를 또 전국 각지로 뿌려야 되는데 그 물류도 해야 되니까 이 판관비 내역 한번 보여주시면 예. 이 봐봐요. 이 급여도 그래서 52억에서 82억으로 관리직이 많이 필요해. 왜냐면 영업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기타의 판매 갈비 이때 사실 다 거의 다 물류비일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예. 물류비도 어떻게 보면 19억에서 64억으로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아니 저것도 진짜 이상하네. 네. 왜냐하면 중간에 유통망이 유통을 해주는데 네. 자기가 왜 판관비를 써야 돼요? 그것도 지금 이상한데. 23년에 그러니까 떨어내고 나서 23년 떨어내다 삼진 보니까 인터를 멀리하고 인원도 많이 필요해, 물류비도 필요해, 광고비도 필요해. 왜냐면 이제 내가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그거 되니까. 다 해야 되니까. 삼진 인터가 하던 걸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단가는 아직 제대로 인정을 못 받았어.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마진은 아직 안 올랐는데 운영비만 확 올라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23년 적자 규모가 커졌다. 라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매출 단가의 이슈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유추는 해볼 수 있었고, 그리고 매입에 대한 이슈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왜냐하면 매입처가 뭐 당연히 뭐 중국이 제일 비중이 크고요. 여기 예. 이제 원재료 매입처들이 뭐 중국 뭐 아니면 뭐 한국 뭐 여러 이제 회사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당연히 자사의 어떤 공장이나 설비는 하나도 없고 당연히 예. 하나도 없고 예. 외주로 생산을 하는 왜냐 원래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니까 외주로 하는데 이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제품 종류가 무지하게 많아요. 네. 티니핑이 여태까지 시즌 1, 2, 3, 4 합쳐서 티니핑이 100마리가 나왔어요. 100마리당 이제 와, 거기다 이제 인형 뭐 장난감 뭐 어떤 학용품 뭐 해가지고 이제 제품 종류 하면은 이게 제품 종 가지수가 몇 배까지 나오는 거야. 네. 몇 배까지가 뭐 몇천 가지는 나왔겠다. 네. 몇천 가지 나왔는데 이제 와. 아직 제품 볼륨이 아직 이제 막 몇천억 할 정도의 볼륨은 아니니까 예.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 하려면 금형을 다 파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 뭐야 공장한테 이제 MOQ라고 최소 발주량을 많이 넣어줘야 이제 공장 입장에서 그럼 내가 싸게 해줄게라고 하는데 예. 네. 아직 우리가 규모도 작고 돈도 많이 없으니까 근데 100마리나 돼. 100마리나 돼. 제품 중에 몇 배까지 몇천 가지가 돼. 예. 그러니까 이제 공장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와. 무슨 캐릭터를 100마리 캐릭터 이름도 다 못 외우겠다. 네. 근데 뭐 와. 그럴 수 있어요. 포켓몬스터는 1000마리가 넘어요. 그럼 포켓몬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포켓몬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네. 어디 다른 데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보니까 매입 단가를 싸게 할 수가 없어요. 매입 단가가 싸게 하려면 무조건 한 가지 제품을 많이 찍는 게 최고인데 그렇죠. 딱 정반대니까 매입 원가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면 이제 프라이스도 내가 직유통을 못해서 싸고 예. 매입 원가도 내가 초다품종 소량 생산이라서 매입 원가 높고 예. 그러니까 매출 원가율이 75%가 나오는 건 위아래 둘 다의 문제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냥 그 포토카드 같은 걸로만 네. 했었어야 되는데 100장 모으기 미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근데 또 애들은 주로 이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인형 같은 걸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결국은 이 회사 입장에서 이제 숙제는 다 숙제예요. 뭐가 숙제냐? 일단 유통도 되게 잘해야 돼. 내가 네. 다 이 전국에 있는 할인마트들 내가 다 컨택해가지고 유통도 잘해야 되고 제조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품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될 만한 거 추려가지고 좀 많이 찍어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제조 노하우, 세일즈 노하우 이런 걸 갖춰야 되는데 애초에 태생이 애니메이션 이거 만들던 분들인데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이제 발로 뛰는 역할들을 이제 해야 되니까. 야, 이건 이제 제가 봤을 때 네. 애니메이션 외에는 하나도 할 줄 몰랐던 건데 그냥. 이거 언더스탠딩이 할 점이 없네. 지금 언더스탠딩 뭐 이게 뭐 인형을 1000가지를 만든 거야 지금. 네. 와. 상상이 됩니까 지금? 발로 이재용 인형, 백종원 인형, 이프로 인형이 다 만든 거잖아요. 그냥. 발로 뛰면서 그리고 공장 맨날 들락날락하고 저기 마트 들락날락 마트가 뭐 전국에 수천 개는 되지 않겠습니까? 예. 들락날락하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웃긴다. 예. 이렇게 캐릭터 비즈니스가 어렵습니다. 그냥 내가 예. 캐릭터만 만들고 그것만 라이센싱만 했으면 안 됐을까? 그걸로는 이익이 안 남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라이센싱만 하면은 이제 매출액이 볼륨이 너무 작아지고 왜냐면 이제 외부 투자를 받다 보니까 이제 매출액을 또 내야 되는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내 거를 팔아야 예. 이제 그 뭐라 그러지? 내 제품이 딱 있어야 라이센싱을 할 때도 이제 그 라이센싱을 해가는 이제 업체들 입장에서도 뭔가 롤 모델이 있어야지 이제 살 거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뭔가 내가 그냥 갑자기 내가 뭐 학용품 만드는 회사인데 주십시오라고 하기에는 예. 그 학용품 만드는 회사 데이터가 없는 거야. 왜냐면 저기 티니핑 제품이 잘 팔리는 걸 보고 있어야 나도 라이센싱을 하고 싶지. 그냥 뭐 애니메이션 잘 되니까 뭐 라이센싱하면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우니까 결국은 오너십을 가진 그 회사가 자사의 제품군을 많이 깔아놓고 있어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치만 노하우는 없고, 노하우는 컨택 포인트도 없고, 경험도 없고 이게. 완전 언더스탠딩의 문제구나.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뭐 할 줄 아는 거 하려면 또 이렇게 돈이 드니까. 그러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유달리 애니메이션이 잘 됐다 보니까 그래도 어떻게 IPO까지 성공했고 예. 자금 조달도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이거 보시면 자금 조달도 지금 보면은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유상증자하면서 285억 들어갔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오프라인 사업이나 뭐 기타 등등 한다고 300억 전환사채도 발행했고 45억짜리 상한전환 우선주도 발행했어요. 합쳐서 한 630억 정도의 자금을 조달했는데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은 거는 캐시가 한 250억 정도 남았고 요. 재고도 이제 180억 자꾸 쌓이는 거지. 왜냐하면 시즌 1, 2, 3, 4가 되면 이제 아이들이 1, 2는 안 사요. 근데 이게 저 완판일 리는 없거든요. 분명히 창고에 막 이렇게 쌓여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뭐 한 4개월 연간으로 치면 한 4개월치 정도 쌓여 있는데 악성 재고 이슈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캐시가 자꾸 마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불과 1, 2년 동안 630억을 조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캐시는 지금 이제 얼마 안 돼, 만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220억밖에 안 남은 상태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해에도 지금 최근에 1분기 공시이 됐으니까 1분기에도 전년도에는 1분기 흑자였는데 또 1년 적자. 또 분기 동안 59억 또 적자야. 그러니까 캐시를 굉장히 빠르게 소진하고 있다. 아이고야. 네. 요거는 지금 안 해보던 유통도 직접 하고 마케팅도 해보고 하느라고 그런 건데 그 단계만 좀 넘어가면 네. 그 중간 유통사가 먹던 마진을 자기들이 먹을 수 있으니까 약간 그 전환기라서 좀 더 비용이 드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때까지 회사가 버텨줘야 되는데 이제 캐시가 소진된 속도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이미 이제 전환사채 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은 이제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 감안해 보면, 그럼 작년에 벌써 한 230억밖에 캐시 안 남았는데 분기 적자가 50억이 넘네.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위험하긴 하죠. 파산핑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여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느끼는 건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장을 하고 이제 뭔가를 보여줘야 되니까 굉장히 이제 확장을 공격적으로. 빨리 해서 공격적으로 막 원래는 이게 오프라인 뭐 어떤 그 월드 같은 것도 좀 천천히 만들어도 되는데 그거 만드는데 돈도 엄청나게 많이 썼고요. 제품군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도 뭐 1년에 한 개씩 이제 만들고는 있는데 그 비용이 아까 컨텐츠 비용도 사람들 인건비 많이 늘어나고 막 기술력 많이 늘어나면서 컨텐츠 적자도 원래 연에 한 8억 정도 났었는데 컨텐츠 적자도 한 20억 정도 나고 있거든요. 와, 규모로 키웠구나. 네, 그러니까 시즌을 이제 욕심이 나는 거지. 퀄리티도 높여야 되고 이래저래 이제 사람 많이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컨텐츠 적자는 심해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통에 대한 건 해결이 잘 안 되고 제품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적으로 생존하려면은 이제 그 재무적으로 되게 유리한 사업 구조는 뭐냐면 이제 파산핑이 아니지 티니핑이 성장을 하면서 초등학생, 중학생도 구매할 정도의 컨텐츠가 되는 게 베스트예요. 너무 유아로 끝나지 않고 지금은 너무 유아해요. 그러니까 저희 딸만도 지금 초등 가니까 별 관심이 뚝 끊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이등신이 만족할 만한 이제 유아 정도니까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가려면 또 다른 세계관을 추가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고도화를 통해서 아니 걔네가 자꾸 큰 걸로 하면 되잖아요. 걔네가 초등학교 2등신이었다 3등신이 됐다가 4등신 가다가 걔네가 또 중학교 가고 계속 걔네들도 키워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세계관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니핑 월드는 티니핑대로 있고 그러니까 약간 미들핑 약간 그 같은 세계관에 약간 다른 차원의 약간 미들핑 같은 애들이 있어가지고 뭐 걔네들이 또 이게 어떤 월드를 만들고 약간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거든요. 그거 재밌겠다. 중학교 가서 다리도 길어지고 성격도 나빠지고 캐릭터들이 막 말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돈 벌기가 되게 어려운 사업. 이 캐릭터 비즈니스 이게 더 특히 영유아 비즈니스는 되게 어렵다. 근데 저는 반대로 들었는데 캐릭터 영유아는 사실은 막 되게 복잡한 그런 콘텐츠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한 번 좋아하면 애들이 계속 보니까 그리고 걔네들이 졸업하면 또 다른 애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무슨 그 뽀로로 이런 게 20년 동안 그냥 주장창 해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되게 좋은 비즈니스 아니었나요? 이제 그러려면 이제 좀 욕심을 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규모를 좀 작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그걸 이제 규모를 좀 작게 해가지고 캐릭터를 좀 이렇게 좀 축소하고 왜냐면은 뽀로로는 애들이 그 파티원들이 20년 동안 안 변합니다. 몇 명 없어요. 걔네들이 있으니까 재고가 있어도 소진이 가능해요.
어차피 장난감 해도 걔네들이니까. 어차피 뽀로로는 20년 전 뽀로로나 지금 뽀로로나 똑같으니까. 똑같이 생겼지. 근데 이거 티니핑 같은 경우는 1년에 20마리씩 시즌마다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안 사요. 똑같은 이제 하츄핑이라는 주인공 캐릭터가 있는데 시즌 1 하츄핑이랑 시즌 4 하츄핑이랑 다르게 달라요?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희 딸아이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 시즌 1 하츄핑을 원하지 않아요. 왜? 딱 보니까 시즌 4 하츄핑은 좀 다르니까. 그런 느낌이니까 계속 이제 축적되지 않고 이제 지나간다. 라는 게 이 비즈니스의 이제 캐릭터 비즈니스의 제일 어려운. 원래 영유아 콘텐츠는 축적이 그 완전 자산인데 콘텐츠가 자산처럼 계속 축적되고 본 놈이 또 보고 그 다음 동생이 또 보고 그 다음 동생이 또 보고 이래서 되게 유리한 그쵸. 건데.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볼 때 시즌 5에는 좀 이렇게 다시 불러와야 되지 않을까. 시즌 1에 이제 사라졌던 애들을 와서 막 전쟁을 시킨다든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시즌 5에는 시즌 1으로 좀 돌아가. 그렇죠. 우리 마블도 어벤져스로 막 이렇게 불러오잖아요. 이게 그때 지나갔던 애들 다 불러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막 짬뽕 해가지고 이제 서로 막 이렇게 하는 월드를 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컨텐츠로 풀어볼 만은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쉽지는 않다. 너무 욕심이 과했구나. 계속 새로운 장난감을 팔아보려고 콘텐츠를 자꾸 바꾸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덜미를 잡은 것 같네요. 그렇죠.